네, 안녕하세요. 3월 4일. 네, 장이 예상과는 또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시장은 일단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1%대에서 반도체 쪽이 이끌어가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셀트리온, 제 예상이 틀렸네요. 아무튼 이게 일시적으로 오늘 일단 정권사 레포트가 일단 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정권사 쪽에 대한 부분, 일단 공통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조금 빠진 이유,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이 나오고 또 특히나 우리가 기다렸던 감가상각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일단 구체적인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생각하는 수치 부분이랑 내 증권사, 내 시장이 바라보는 내 그 수치 부분이랑 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금 내 PPA 부분이든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옴으로써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이제 또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1, 2분기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구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1분기 영업 적자까지 원래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상으로 키움증권이었죠. 키움증권에서 1분기 적자 가능성 그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일단 기존 대비 감가상각 규모가 조금 적어서 적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부분입니다. 일단 요게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슈가 될 듯하고, 아무튼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좋았는데 반도체 쪽이 이끌어가서 1%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그나마 조금 더 안 좋은 부분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일단 기대는 좀 낮추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트가 좋았다가 다시 조금 또 하락 부분으로 이제 또 다시 바뀌었고, 오늘 장 중에 17만 5천 100원대까지 갔죠. 그래서 17만 5천 원대 요거 지지 여부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혼조세 큰 이슈 사항 없고요. 이후에 첫 경구용 PNH 치료제 등장 임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영향이라고 하는데, 요게 일단은 야간 혈색 소녀종 치료제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부분이지만 경구용, 정맥주사 SC용, 경구용 이렇게 좀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램시메 SC의 진펜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그죠. 오늘 나온 또 정권사 레포트들 일단 실질적으로 TNF 알파 억제제 시장 쪽에서 저기 어디였죠? 다케다 부분이었죠. 다케다 쪽에 대한 경구용 쪽에 대한 또 제형이 좋다 보니 그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제형 변경에 따라서 또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바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오늘 알티오젠 4%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일단 지난주 목요일날 잠깐 빠졌다가 그죠. 종가상으로 하락해서 마무리되었다가 오늘은 또 종가상으로 또 최고 쪽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알티오젠 쪽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단기적으로 여전히 이슈는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5월달 MSCI 길게 보면 또 9월달, 그리고 여기 알토스바이오 망막 혈관 질환 특허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하겠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티오젠의 일단은 자회사 알토즈 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술 특허에 대한 특허 확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단은 특허 이슈가 있죠, 그죠? 삼바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특허 이슈가 있는 사항인데, 알티오젠은 물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는 더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특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일단은 약간 자체 특허 부분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알티오젠 오늘 HLB도 빨간불, 알티오젠 여전히 좋은 쪽이고, 일단은 알티오젠 5일선으로 잠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단 저가가 15만 8,300원에서 마이너스 1.3%대까지 빠졌는데 5일선이 16만 1,000원이었습니다. 종가상 5일선 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알테오젠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아침에 나온 약간 돌아온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경영 복귀 1년 성과는 이라고 하는데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사가 있었다. 자본금 5천만 원에서 시총 40조 기원 40조 기업으로 2년 만에 현장 복귀 통합 셀트리온 첫발 뗐다. 소 회장에게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과징금을 매년 냈던 과징금 이제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빅파마 도약 매출 12조, 셀트리온 비전 2030이다 라고 하는데 12조, 올해 당장 일단 3조 5천억을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나온 기사, 소 회장 나는 1등 영업사원이다. 직접 발로 뛴다. 총수가 발로 뛰는 게 좋은 점도 있고 그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오너가 열심히 일한다.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조금 유능한 영업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대로 8개 정권사 쪽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부터 한투, 현대차, 키움, 교보, 동부, 유진, NH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한 정권사들의 평균치가 22만 8천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많이 보고 있는 쪽이 한투가 25만원, 유진이 25만원대 보고 있고요. 낮게 보고 있는 쪽이 현대차가 21만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거는 대부분 12개월 선행 목표가 요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뭐 셀트리온 목표가 15만 9천원 뭐 제시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러오고 있는 듯 합니다. 요 15만 9천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지금 당장의 목표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15만 9천원. 요거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15만 9천원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가 오늘 나온 15만 9천원. 15만 9천원에 대한 목표가 부분은 우리가 뭐 현재 그죠 15만 9천원대 간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수가 대략 한 2억 1,800만 주 부분입니다. 2억만 주대로 하고 그러면 한 시총 자체가 한 1, 2조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근데 일단은 오늘 실적 나오면서 단순하게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그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펀더멘탈 이슈로 부분은 아니죠. 가장 큰 부분이 PPA 부분이랑 합병에 따른 약간 재고 평가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 요거는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단기적인 아주 뭐 한 분기, 한 3분기, 아니 3분기가 아니고 한 3개월 정도의 목표가 뭐 정말 이거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거의 15만 9천원 부분이랑 현재의 15만 9천원이랑은 조금 다르죠. 시총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과거의 16만원대의 그 주가라고 하면 그죠, 주가 그때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 부분이었죠. 그럼 단순하게 시총 지금 현재 16만원이면 주식수가 2억 1,800만 주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모건 스탠리의 셀트리온 목표가 15만 9천원 이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정권사 8개 정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조금 차이점 크게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냥 크게 일단 약간 전체 실적 셀트리온 3조 5천억 회사에서는 그죠, 요렇게. 그리고 에비타를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대략 1조 원대 보고 있고 진펜트라 부분 자체를 대략 6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회사의 목표치 부분이죠. 요게 회사의 목표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한번 요걸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정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평균 목표가 22만 8천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보면 8개 정권사의 평균 매출은 3조 3천억. 영업이익이 조금 문제입니다. 6,700억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매출 차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차이가 이게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말한 3조 5천억, 네, 평균치 3조 3천억, 뭐 크게는 뭐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6,756억입니다. 회사에서는 1조 원 보고 있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권사 돌려보면 그나마 현대차가 영업이익을 1조 원대 가장 높게 보고 있고, 가장 낮게 보고 있는 쪽이 하나투자증권 4,900억, 뭐 교보 5,800억 해서 5천억대에서 7천억대 사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치 6,700억. 회사에서 말한 대략 1조 원대. 어느 말이 맞는지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시장과의 갭이 크죠. 네, 그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서는 3조 5천억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 8개 증권사의 평균치는 3조 3천억, 에비타는 일단 빼고 회사에서는 영업이익 1조 원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6,700억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갭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이랑 PPA 부분이죠. 펀더멘털 이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급성장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단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오늘 정권사 모멘텀 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펜트라의 PBM 등재는 한 2분기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요게 회사에서는 일단 3월달 정도라고 했는데 2분기로 본다라고 하면 한 4월달쯤에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1분기에 진펜트라 처방 실적 없다 전망했고 2분기에도 거의 없다. 실질적인 좀 데이터 부분은 3분기부터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월달 1분기, 네,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는 조금 시차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당장 그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앞당겨서 반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것도 조금 선반응되기까지는 일단 실질적으로 PBM이 등재되고 나서 조금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일단 매출 첫 번째 쪽에 대한 부분, 매출 쪽이 회사랑 내 정권사, 시장이 바라보는 내 수치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 부분만 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진펜트라 매출 부분이죠. 미국의 진펜트라 매출 부분. 회사에서는 6천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천억. 요거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권사들의 전망치 보면 네, 오늘 나온 하나투자증권, 진펜트라 미국 매출 1,9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한투에서는 2,300억,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그냥 회사의 컨센서스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뭐 5천억, 6천억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고, 키움에서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교보증권 3,600억, 그리고 일단 동부증권은 유럽 쪽이랑 미국 쪽 합쳐서 6,300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요것도 그죠. 유럽 매출이 아마 올해 한 4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천억 빼면 단순하게 2,300억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2,300억 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일 많이 보면서 네, 4,080억 보고 있고, NH투자증권에서는 5천억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대차랑 NH투자증권은 일단 회사의 컨센서스를 거의 네,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하나투자, 한투, 네, 교보, 동부, 유진, 네, 평균을 내보면 진펜트라의 시장, 네, 미국 올해 매출은 대략 2,8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6천억인데 그죠? 8개 대략 한 8개는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사의 평균치 1년치에 2,8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년차 출시 기준상으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갭이 워낙 크죠. 회사에서는 계속 보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뭐 데이터라든가 뭔가 확인 과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말했던 3조 5천억 보수적이고 6천억 보수적이다. 일단은 말입니다. 네.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네,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쪽에 대한 부분. 재고 부분이죠. 원가율. 제품 원가율. 회사에서는 그저 뭐 재고 원가율 자체를 1분기 때 60%대, 1분기 때 60%대, 올해 4분기 때 30%, 내년 4분기 때 20%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만 비교를 할게요. 네, 원가율에 대한 부분 1분기 때 60%에서 4분기 때 30%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요거를 시장은 정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한 1분기 때 대략 60%대는 맞습니다. 근데 60% 조금 지나서 좀 많이 보고 있는 쪽은 68%대, 한 60%, 64%, 60%대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분기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30%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이 대략 한 40% 초중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아예 안 보고 40% 초중반대, 여기에서 갭이 벌어지죠. 네. 이렇게 원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거죠. 회사에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네, 물건이 잘 팔려서 네,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가율 높은 자체가 빨리 소진이 되어서 4분기에는 30% 본다라고 하는데, 시장, 네, 정권사들은 회사의 그렇게 공격적인 재고 소진보다는 덜 할 것이다.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갭이 10%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일단은 처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 에비타, 매출, 에비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죠? 두 번째,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 회사에서는 6천억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평균은 2,800억,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재고 원가율 대한 부분, 회사에서는 60%에서 30%대로 떨어지는 부분인데 60% 중반대에서 40% 초중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회사는 시장이 바라보는 가치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라고 해도 그죠. 아무튼 이게 확인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가 쪽에 대한 부분,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2분기 쪽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이유, 말씀드렸던 PPA 부분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원가율에 따라서 여기 일단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뭐 심지어는 그죠, 1분기 적자 전환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되면 지금 주가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뭐 차트 보시면서 오늘 일단 175,100원이 5,100원이 저점 부분이었는데 요게 175,000은 나인대가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의 저점이 173,700원인가요? 요 부분입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요 1, 2분기에 대한 부각에 대한 많이 조금 부각이 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지금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그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뭐 3월 중순쯤에 진펜트라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출시가 되고 나서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3월 26일 날 약간 주총이 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단순 개별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뭔가 구체화가 되니까 뭔가 좀 주가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방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뭔가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 아니면 회사에 뭔가 액션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된다든가, 아무튼 기타 조금 이슈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바라보는, 그리고 네,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분, 가장 큰 차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2% 급등한 2674. 네, 갭을 띄워서 양봉. 뭐 반도체 쪽이 이끌어 갖고 그죠. 코스닥 1.16% 급등한 872. 마찬가지 갭 띄워서 양봉. 시장은 좋았는데 셀트리온도 시장 좋은 거에서 조금 따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 예상은 틀렸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예상이 틀린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사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갭, 1, 2분기에 대한 실적, 그 이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증시, 네, 일본, 중국, 대만이 1.9%대 급등했고 홍콩은 하락, 환율은 약보합 1331원, 뭐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79달러, 두바이유가 81달러 올랐고 수급은 코스피 쪽으로는 외인이 5,900억이나 샀네요. 계속 들어옵니다. 기간 400억대. 일단 또 수급이 그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빠지면서 반도체, AI, 저PBR 뭐 등등 또 그쪽으로 또 이동이 되고 약간 분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코스닥 쪽 외인 2,100억대 샀고 예탁금 1조 1000억 감소한 54조 8천억대, 신용융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18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대면 이 정도면 급등한 거죠. 네, 구름대 상당 올라왔고 하이닉스가 6%대 급등했네요. 최고가. 포스코 홀딩스 6%대. 이것도 뭐 저PBR 정부의 또 정책 부분 또 2차전지 또 이슈도 있고 그죠. 삼반은 네, 보합이었고 셀트리온 2% 빠진 부분 아까 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물산, KB금융, 저PBR주 쪽이 네, 좋았던 부분이었고 뭐 하나금융 6%대, 코스닥, 에코프로그룹주 1, 2%대, 알테오젠 4%대. 뭐 아무튼 여전히 모멘텀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외인 65,000주 네, 매수했고 네, 기관들은 뭐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외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외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여부 그거 봐야 될 듯 하고요. 알테오젠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차피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온 부분은 확정이 되었죠. 그게 언제 들어오느냐, 그리고 모멘텀 여전히 MSCI 부분이나 이슈 계속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네, 8%대 한미 반도체도 급등을 했고 HLB가 강보와 뭐 장중에 84,400원까지 갔습니다. 3.56%대. 52주 신고가가 네, 84,900원 부분이죠. 네, NDA 리뷰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3일 연속 양봉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49,000주, 네, 기간 86,000주에서 양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은 뭐 계속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문제. 코스피 의약품 0.97, 약보합, 코스닥 제약 0.83,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2% 하락한 17만 6,1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90만 주에 66%대. 시가가 0.39, 네, 고가가 0.89, 18만 1,300원. 장초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2.56, 17만 5,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만 5천원 라인대 지지 여부 봐야 될 듯 하고요. 모건서울 5천주, 메릴린치 팔았고 공매도 수량 350주 의미였고, 하여튼 1차적으로 17만 5천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의 저가가 17만 3,700원 라인대 부분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네, 아무튼 네, 조금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개인만 샀고요. 29만 주, 외인 18만 주에 기간 11만 주, 양 매도, 프로그램 19만 주, 뭐 금융투자, 보험, 네, 연기금도 4만 7천 주나 매도했습니다. 이 연기금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보면 매도세 더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길게 보면 매수 부분인데 요게 연기금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1, 2분기 영업이익이 네, 심지어 과거에 적자 전환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네, 조금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 1.44% 하락한 10만 9,3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39만 7천주에 76%대. 시가는 보합. 고가가 2.61, 11만 3,800원. 저가가 마이너스 2.61, 10만 8천원 부분이었고요.
일단 그나마 제약은 그죠. 5일선만 이탈을 했고 구름대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죠. 수급도 외인 11,000주, 기간 30,000주. 네, 수급도 좋네요. 제약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네. 아무튼 셀트리온 쪽은 팔고, 여하튼 셀트리온 팔고 있는 이유. 네, 아무튼 아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열어두시면서, 네, 아무튼 일단 뭐 어느 정도 지지 라인 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듯 하네요. 네, 3월 4일, 네, 참, 에이, 참, 네, 고생하셨습니다.